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증여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흔히들 우리가 실무상에서도 보면 많이 일어나는 내용들인데, 이 증여 추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증여 추정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추정이라는 것, 추정이라는 것과 간주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주라는 것은 무엇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해도 뒤집을 수 없는 거에 반해서 여러분,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자, 반대 증거가 제시하게 되면 이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고 이것이 합당하게 인정이 되다 보면 이것은 증여로 가지 않고 당초 원래 그것으로 간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증여 추정이 어떤 게 있냐면, 첫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이죠. 자, 뭐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자, 양도를 했어요. B에게. 근데 이 B가 누구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부모님이나 자녀, 그쵸? 또는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뭐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도를 했다 했기 때문에 A는 뭐를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그 자산의 차익이죠. 취득한 가액과 양도한 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게 양도소득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증여세보다 세부담이 적을 확률도 높아요. 적은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이렇게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양수인이 뭐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돼버리면 세법은 일단 얘를 뭘로 보냐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 양도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일 것이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된다고 증여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쵸? 읽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뭐예요? 증여세를 부담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정이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이 A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양도가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뭐를 대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그쵸? 여기 증여 추정에 대한 어떤 반대 증거를 대셔야 됩니다. 반대 증거의 가장 좋은 예는 뭐예요? 실제 대금이 왔다 갔다 실제 대금을 주고 받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아니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금을 주고받고 아무리 가족까지지만 실제로 이 양도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대금의 명확한 수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양도하고 B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자신의 재산으로 정확하게 대금을 보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명하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증여로 볼 수가 없죠. 증여로 추정하니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증여로 볼 수 없고, 뭘로 갈 수 있다? 양도로 가서 당연히 세금은 뭐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반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해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는 취소해버리고요, 요 양도가 일어난 당시의 가액으로 상징법상 평가액을 가지고 뭐 한 걸로 봐서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해버린다, 그 얘기죠.
결국 추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걸 못한다면 뭐가 과세가 된다고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네,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 이하 양수자라 하는데 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에 재산가액을 당초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에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더 단계를 거친 거죠. 여기 볼게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사람한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 특수관계 양수자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양수자라고 합시다. 특수관계는 양수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양도를 했는데 이 특수관계인 C가 다시, 자, A의 배우자 또는 A의 직계 존속 비속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자, A의 직계 존비속 등에게 또다시 뭐 한 거예요?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A가 직접 이렇게 가면 아까 봤던 그 증여 추정이 바로 적용될 것 같으니까 사이에 특수관계자인 요 C를 사이에 껴서 양도한 다음에 이 양도했는데 요게 뭐예요? 3년 내예요. 3년 내. 자,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다시 양도한 경우. 그렇죠. A가 특수관계인인 어떤 양수자 C에게 양도했는데 이 양수한 반로부터 3년 내에, 되게 짧은 게 3년 내에, 자, 다시 양도를 했는데 이게 누구예요? A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가 된 거예요. 자, 가운데 특수관계자를 넣긴 넣었지만 이것도 증여 추정으로 본다는 얘기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뭘로 하겠다? 증여 추정하겠다. 추정으로 과세를 한다. 반대 증거를 제시해라. 그 얘기죠. 반대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A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명확하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대금을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대야 되죠. 그쵸? 이제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증여 추정이 되는데 항상 그렇지.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냈겠죠. 요때도 A가 내고 요때도 양도소득세를 냈을 겁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여기서 양도소득세.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1번, 2번이라고 하는데 이 두 번의 양도소득세, 즉 1번과 2번을 더한 요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이게 만약에 지금 요거를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과세하는 증여세보다 얘가 크다. 그럼 세금 더 많이 냈잖아요. 이거를 증여 추정해가지고 이 사실을 증여 추정해가지고, 즉 A가 요게 직접 증여했다고 증여 추정해서 과세하는 증여세보다, 예를 들어 그 증여세가 100이었는데 요 양도소득세 1번, 양도소득세 2번이 60 내고 뭐 70을 내서 여기가 130이었어요. 그럼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세금 더 많이 냈으니까 이걸 굳이 과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죠. 볼게요. 다만 당초 양도자 및 배우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배우자 등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에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냥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요 세금이 증여세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증여세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 자, 요 A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요 금액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들어가죠. 증여 추정이니까 이 A의 배우자나 직계의 존비속이 명확하게 대금을 정확하게 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증여 추정으로 뭐를 과세한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걸 명확하게 설사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대금 지급 수수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반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증여 추정이 될 수가 없고 증여세로 과세 못하죠. 또는 이거를 제시 못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요 양도소득세가 더 세금이 커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증여세로 과세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증여세로 여러분 과세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던 양도는 모두 다 취소하겠다. 이 세금은 취소하고 뭐를 과세한다?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고, 설명드린 대로 증여세가 이 양도세가 더 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우회 양도에 따른 증여 추정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 네, 그 다음에 가서 볼게. 이건 많이들 이제 아시는 거예요. 재산 취득 자금이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뭐냐면 이런 거죠.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취득했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토지를 취득했는데 아무리 이 사람의 소득 자료, 그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득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 5억 원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또는 이 사람이 5억을 갚았어요. 채무를 상환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 5억을 만들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구나. 누군가가 뭐 보나마나 이제 부모님이겠죠.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이거를 증여 추정이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걸 과세하는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 증거를 대야 된다는 얘기죠. 입증이란 게 뭐가 될까요? 내가 돈을 어디서 조달했다. 그 자금의 원천을 찾아서 이거를 증거를 대야 돼.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5억을 샀는데 입증을 열심히 했어요. 입증을 열심히 했는데 1억밖에 입증을 못하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금액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뺀 금액이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기준 금액이 뭐예요?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5억이라면 이게 5억이라면 자, 이게 5억이라면 5억의 20%는 1억이잖아요. 그렇죠? 1억과 2억 원이니까 1억이. 자, 만약에 5억 중에서 자 4억을 다 입증했어요. 4억을 다 입증해서 1억 남았는데 요 1억이 기준금액이잖아요. 그럼 이건 괜찮다는 거죠. 요 사람이 다 입증할 수 없으니까 약간의 여지를 둔 건데 그게 뭐냐면 기준금액이다라는 얘기죠. 요 부분을 이제 기준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증여 추정에서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도 100%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이었다. 5억 중에서 자 5억 중에서 얼마? 5억의 20%인 1억 2억 중 작은 거 1억이죠. 1억만 남기고 다 입증했다. 예를 들어 4억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과세할 게 없죠. 근데 만약에 5억 중에서 3억을 입증하고 2억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기준금액을 뺀 2억 중에 1억을 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게 이제 증여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기준금액 이상,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금액 미치다. 그러면은 과세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기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